네, 안녕하세요. 휘문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중간고사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출제 경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고사 좀 문제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객관식 14문제, 단답형 10문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이제 문제 형식이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20문제였다가 이제 24문제로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24문제로 높아진 이유는 그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낮았어서 그래서 조금 높인 거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문제수를 늘리고 기본 문제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문제수를 좀 많이 늘려서 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니까 뭐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난이도 문제들이 기존 휘문고 시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못하는 아이들도 점수대 정도는 좀 많이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시험인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 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제 또는 중킬러 문제 한두 문제씩 섞어서 내기도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연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킬러 문제, 킬러 문제 전부 다 이제 자체 제작으로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연계는 없었고요.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휘문치고는 한 중하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랑 2등급 컷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기본 문제 양이 많다 보니까 그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막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 격차가. 그래서 한 요 정도 제가 2개, 5개 정도 적어놨는데 요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를 한번 쭉 보면은 기본 난이도 그러니까 한 15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 난이도가.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 4문제, 상난이도 5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난이도 문제들이 평소 휘문고 기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쉬웠어요.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었고요. 그냥 뭐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르는 그냥 기본 문제들, 정말 기본 문제들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휘문에서는 항상 좀 접근하기 많이 어려운 킬러 문제를 한두 문제씩을 꼭 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다 중킬러 문제로 이제 다 구성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문제수가 많아져서 킬러 문제를 없애고 중킬러를 좀 비중을 높여서 출제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킬러를 좀 많이 많이 배치해서 이걸로 변별력을 줬습니다. 계산량이 좀 많긴 했습니다. 많긴 했는데 기존의 휘문고 문제에 비해서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산량 자체도. 그래서 1등급이랑 2등급의 이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중킬러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변별력을 세울 때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세웠냐면 뭔가 좀 봤던 문제인데 조금 다르네. 봤던 문제처럼 생겼는데 막상 풀이는 조금 생소하네.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배치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앞에 부분까지는 되게 많이 봤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뒷부분을 보통 똑같이 주거든요. x-1을 x-2를 줬으면 기존의 형태는 똑같이 x-를 x-2를 주는 형태인데 그걸 좀 바꿔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풀이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양 자체는 뭐 기존에 봤던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풀이 방법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중킬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변형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어떻게 좀 나가야 되냐면 일단 이 딱 워딩을 보고서 익숙해야 돼요. 일단 익숙해야 되고 이 뒷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봤어야 이런 풀이도 떠오르고 저런 풀이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문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들은 최대한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지에 같은 문제 유형을 좀 여러 개 배치해서 보자마자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한 번, 두 번 본다고 해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여러 번 모든 시험에 좀 많이 배치를 해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잘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대부분의 유형들이 좀 다 비슷해요. 이것도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왔었던 모양인데 모양 자체는 좀 익숙한데 풀이를 막상 풀어보면은 평소에 풀던 풀이가 아니라 다른 풀이로 조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훈련되어 있었어야 좀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졌어야 돼요. 이건 많이 일단 기조 자체는 많이 출제되었었던 기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다양하게 좀 연습을 시켰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좀 변형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좀 생소한 모양 그리고 알던 모양에서 조금 변형된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습이 되어 있었어야 이번 시험에서 조금 잘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들도 뭐 다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존 형태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좀 생소한 모양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지 좀 잘 풀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익숙했던 모양들은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이런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총평을 해보면 난이도는 휘문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계산량도 적고 너무 쉬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실수 없이 좀 얼마큼 잘 풀었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난이도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좀 등급이 내려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좀 잡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난이도를 좀 보면은 하난이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 하난이도에서 중간 난이도 갈 때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럼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간 난이도를 보면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가지고 좀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연습량을 충분히 많이 가져간 친구들은 중간 난이도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풀고 이제 답 내고 맞추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시간을 단축했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이 충분히 단축되어야 이 상난이도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휘문스러운 엄청 킬러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통 다 대부분 중킬러로 이루어져 있고 좀 봤던 유형들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좀 풀이 과정 자체는 좀 생소하게 이런 문제들을 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변별력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시간을 단축했냐에 따라서 여기 정답률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난이도랑 중난이도에서 시간 단축을 좀 많이 했었어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기말 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와서요. 원래 휘문이 첫 번째 시험은 조금 쉽게 냅니다.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내고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기말고사도 아마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4문제로 이제 높인 이유가 학생들의 점수대가 너무 낮아서 이제 24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난이도도 난이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난이도는 그대로 냅두고 중난이도랑 상난이도에서 좀 난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을 보고 이제 대비를 할 텐데요. 좀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 좀 나눠봤는데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 형태에서 뭐 상난이도 완전 킬러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배치해서 최상위권을 좀 변별하던지 아니면 중간 난이도랑 중킬러 문제 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여기서 변별을 하던지 아니면 하난이도의 비중은 낮추고 중간 난이도, 그다음 상난이도 비중을 높여서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대비해 주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연계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는데 항상 한 문제도 나오지 않다가 가끔씩 킬러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계가 됐지 않더라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좀 연습은 되어 있어야 돼. 이거는 좀 기본이에요. 안 나오더라도.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하고 낯선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좀 기존에 기출되었거나 많이 보이던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만나는 문제들 요걸 좀 많이 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이거를 좀 주력으로 많이 연습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좀 문제를 좀 다양하게 좀 생소하게 처음 보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낯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생소하고 풀이가 생소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풀이가 생소하더라도 시간 충분히 주면 잘하는 애들은 뭐 다 풀어내요. 다 풀어냅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상난이도 중킬러 문제들 보면은 한 문제 한 문제로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시간 충분히 주면 다 맞출 문제들인데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계산량이 적다 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계산량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그래서 그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푸는 연습, 이건 좀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별로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겠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상위권이랑 상위권 같은 친구들. 이 휘문고가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학교는 잘하는 애들은 1등급이 나오고 못하는 애들은 2등급이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도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2등급이었던 아이들도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2등급 나오고 이런 걸 좀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경우일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냐면 중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이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풀이 방법이 다 떠오르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중간에 한 번 삐끗하다가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 맞게 풀었는데 왜 답이 틀리지? 거기서 말리면 그 시험이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인 아이들이 2등급 나온 이유가 다 이거예요. 중킬러에서 한 번 말려서 맞게 풀었는데 왜 틀리지? 이걸 시간 내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 내에 찾는 연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시간 내에 찾는 연습을 아무리 시켜도 실제 시험에선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거. 기본 문제랑 중난이도에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충분히 실수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확보해 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 풀어도 좀 시간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내는 게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킬러가 나오진 않았지만 킬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한두 문제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킬러 문제에서 정확한 풀이를 접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킬러 문제도 중킬러랑 좀 같은 비슷한 결로 보셔야 돼요.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의 풀이 방법을 못 떠올려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휘문고 시험은 그래요. 못 떠올려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서 할 엄두가 못 내서 못 푸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안에 풀 연습을 하는 거, 이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거 중킬러에서 실수 나온 거, 이거는 시간 재고 많이 풀리다 보면은 조금 이게 학생들 따라서 노하우가 터득이 되면 좀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마다 언제 노하우가 터득되는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시간 재서 연습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연습시켜줘야 돼요. 특히 휘문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그래서 실제 50분 시험이면은 한 48분 정도 시간 재고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좀 노하우가 터득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될 때까지만 좀 많이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상위권이랑 중위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작년도 이제 계속 휘문고 1학년을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 특히 이제 2등급 또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좀 많이, 특히 2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항상 1등급 받던 애들이 계속 1등급 받는 게 아니에요. 휘문고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삐끗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 내려간 빈틈을 찾아서 2등급이었던 애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2등급이었던 애들이 올라가는 이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 연습을 잘한 애들이 실수 없이 풀어서 2등급이었던 애들이 1등급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은 일단 첫 번째 모르는 유형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그래서 중위권, 중상위권은 딱 두 가지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킬러까지 모르는 유형이 없어야 돼요. 모르는 유형이 없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풀이가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일단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실수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상위권에서 나오는 계산 실수랑은 좀 결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풀이가 너무 복잡해서 생기는 계산이고, 이건 그냥 단순 계산 실수인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나오는 계산 실수는 복잡한 문제를 풀다가 계산하는 계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문제에서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잡는 게 좀 중요해요. 이런 거 잡는 방법은 틀린 문제를 보면은 다시 풀게 되면 거의 뭐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50% 실수로 틀렸던 문제들 중에 한 50% 정도는
또 풀었을 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실수로 또 틀려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틀린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좀 잘 유의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유의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성적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기말 대비를 할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휘문고는 특정 유형이 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문고는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킬러 문제에는 킬러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유형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출제 의도가 뭔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서 연습하는 거, 좀 외우다시피 연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연계율이 많진 않지만 킬러 문제로 한두 문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아무 문제랑 갖다 쓰진 않고요. 좀 그래도 좀 다른 학교에서 많이 출제됐었던 빈출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 어떤 거 좀 기출했는지 이런 거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거의 빠삭하다시피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봤을 때 좀 유리하게 막힘없이 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본교재에서 다룰 거고요. 워크북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여기서 다뤘던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 그다음에 강남권에서 자주 출제됐었던 문제, 이런 건 좀 반드시 봐줘야 돼요. 그래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으로는 변형 문제, 그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룰 예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도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하고 타임어택 반이라고 따로 빼가지고 타임어택만 연습하는 반도 있는데요. 두 개의 반에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규반에서는 시뮬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어택 반 따로 빼서 만드는 거는 제가 킬러 모의고사라고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뮬러 모의고사는 휘문고 시험 난이도에 최대한 맞춰서 휘문고 스타일로 휘문고 문제 스타일 최대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킬러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계산 많은 문제들은 더 계산 많게, 케이스 많은 문제들은 더 케이스 분류 많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비를 하는 반입니다.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렵게 대비하는 이유는 더 어렵게 풀고 계산도 더 복잡하고 케이스도 더 많이 분류해 봐야 실제 시험에서는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뮬러 모의고사, 킬러 모의고사 이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휘문고에 최대한 맞춰서 휘문고 스타일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휘문고에 나오는 스타일이랑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휘문고는 이 타임어택 연습하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학교 프린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 실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자기네 실력을 100% 발휘해서 다 맞춰내는 거, 연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휘문고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수업 시간에도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보고 숙제로도 되게 모의고사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연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타임어택, 시간 안에 문제 풀기 연습하는 거,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이 복스 프린트. 복스 프린트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푸는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휘문고는 실수 방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만 막아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막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복스 프린트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모아서 다시 푸는 거기 때문에 실수 잡는 데는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풀어서 맞출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나서 자, 따로 봐주는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또 클리닉 선생님이 있어서 클리닉 선생님이 봐주는 클리닉도 있어서 클리닉은 뭐 거의 매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 와서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던 거 질문하고 복습 프린트 다시 여러 번 풀고, 제가 보통 클리닉에서는 복습 프린트를 많이 풀리거든요. 숙제로 주면은 풀었던 문제 또 풀어야 돼 이러면서 보통 애들이 안 풀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 클리닉 불러서 복습 프린트를 풀리기 때문에
좀 클리닉 많이 참여해서 복습 프린트 많이 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수업 피드백 같은 경우는 매번 이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부분 잘했는지, 어떤 부분 부족했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 설명만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특강을 간단하게 하는데 공통수학원의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그 방부등식이랑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주요 문항, 중난이도랑 그다음에 중킬러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는 이게 개념을 좀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이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렬은 기본 개념이랑 기본 문제 유형 푸는 거. 그다음에 이번 강남 기출에서 작년 강남 기출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